예,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 패닉을 맞는 그런 어려운 시장인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권 차장님 오셨는데요. 시장 대응 전략과 또 그 가운데 관심 섹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변동성 장세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뭐 급락 장세죠, 그죠? 네, 다른 맞습니다. 표현인데, 그죠?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빠져서 특별히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패닉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증권사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반대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회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첫 주에 처음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폭으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안 됐어? 라는 공포감들에 굉장히 지수가 큰 폭으로 빠져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한 개인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매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급 내용을 돌아봤을 때는 이 반등이 과연 진정한 반등인가? 찐 반등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11분인데요. 개인이 1,100억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또 1,100억 매도하고 있어요. 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전기전자 300억, 운송장비 235억,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던가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량의 매도가 자꾸 추가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이 그러면 받겠는데 누가 사느냐죠. 기관이 2,000억을 넘게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1,500억, 연기금 550억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또 단기적인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진정하게 잠깐 이제 아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사면서 올라왔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네.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올랐다는 건 상황들이 플러스로 갔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낙폭을 많이 줄였다. 좁혔다는 거죠. 예, 낙폭을 줄였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지수가 또 빠지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기관 사내 하고 담아야 될 구간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장단기 미국의 금리차가 좀 역전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어요. 역전이 됐다고 해서 그게 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 제가 잠깐 보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셔서 말씀을 같이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이제 불확실성이고 굉장히 소비 지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경기 침체가 우리가 만약에 예상된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가 이런 식으로 장기 금리를 추월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일단 지수가 낙폭을 만회를 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트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지지선들은 이미 전부 다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봉에서도 안 보이고 주봉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럼 결국 월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봉이 이번 월에는 35월선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35월선 부근이 2,570이었어요. 말씀 아마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기보다도 100포인트 더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가 이제 60월선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다 장기 평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좀 반증이 되고 있는 거고 60월선은 2,455포인트 나오네요, 현재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이 부분이 지금 월중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 싫은 지수대인데 한 2200 중반대가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수급 상황 자체도 그렇고요. 굉장히 삼성전자 비중이 아직도 많습니다. 외국인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을 팔아서 더 환손실이 크게 되기 전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나마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달러는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피해를 같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던 60월선의 지지 2,455포인트를 지지를 받으면서 기관의 단기적인 매수는 의미가 없어요.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 매수를 밑바탕에 깔고 조금 더 비싸게 사셔도 상관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런 매수세 보면서 불타기 형태로 단가 높이면서 매수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가 시장에 네. 계시지만 뭐 조심스럽고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들입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파는 거에 괜찮은데 패닉셀링으로 덩달아서 다 비우는 것도 문제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또 현금을 좀 아낄 필요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이번 주 FOMC가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추가적인 불안감이면서 뭔가 또 좀 기댄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FOMC인데 FOMC 예. 관전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시장의 관심사는 빅스텝 밟을 거냐, 자이언트 스텝 할 거냐 여기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뭐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50bp를 올리거나 75bp를 올리거나 이번 달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은 금리를 올려나가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이 상황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미국이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들을 급하게 회수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50bp, 75bp 이런 관점에 매몰돼서 75bp 얘기 나오는데 50bp밖에 안 올렸네? 그러면은 나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포지션들이 어떻게 나오고 이슈가 나오는지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증시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건 개인들,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모여있는 개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과점 상태인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 그쪽도 수가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몇 천만, 몇 억 이런 개미들보다는 훨씬 더 작은 수에서 큰 자금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움직이면서 지수를 만들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대응 차원으로 가셔야지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시는 거는 지금은 좋지 않겠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두 가지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바닥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연권 차장님은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너무 예단하고 쉽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점검해봤고요.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장이 이렇기 때문에 굳이 뭘 여기서 사야 된다 그런 섹터는 굉장히 적은데요. 주제 보여주시면요. 그런 관점보다는 뭔가 좀 고민해보는 섹터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거일 텐데요. 네. 자동차가 그러게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곡물 사료주 변동성이 큰데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좀 올라왔다가요. 네. 뭐 어제 오늘은 뭐 현대차 급락하고 있어서요. 지금 또 물류 차질까지 생기고요. 여러 악재. 다만 뭔가 좀 이 반도체 수급난도 풀릴 것 같은 조짐을 보였단 말이죠. 자동차 예.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1분기에 기아가 컨퍼런스 콜 할 때 이제 반도체 차량용 수급이 원활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업계에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정말로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변수가 시장에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만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또 튀어나와.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섞여서 정말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근데 여기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이 일단 잘 나왔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들, 더 꾸준하게 가겠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수급들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에서 생산량이 환율 외에도 생산이 지금보다도 더 원활하게 되는 모습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차질을 빚는 화물연대 쪽의 파업이라던가 이런 쪽들까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하나 있을 거고요.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사들에서 자동차 강판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하는 기조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에도 톤당 15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철금속, 원자재 이런 부분들 다 아시다시피 동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노사 협상까지도 난항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화물연대는 타이어라던가 철강 같은 운송,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원자재들의 운송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부분이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룹의 화물 운송 중개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이쪽도 19개 운송업체하고 계약 중인데요. 이쪽에 소속되어 있는 화물차 기사의 70%가 또 화물연대 쪽으로 속해 있습니다. 전부 다 파업에 동참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예요. 이거 괜히 파업 안 하고 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무슨 병고를 당할까 이런 생각들에 지금 아직까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운행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생산 라인이 지금 적지 생산 방식이거든요. 이게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런 방식들이 정말로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량이 필요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계약을 걸고 인도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시장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안 좋은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기 차종들은 지금 아직도 출고에 15개월, 16개월이 걸린답니다. 지금 계약을 하면요. 정말로 납기가 길죠. 이런 상황이 언제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긴데 23년도에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전망이 지금 성장률 자체가 7%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치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빠르게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로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또 부진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 갈 것이다. 기대감들 가지고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되면서 차량의 생산이 조금 더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 많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이후에 부품주들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부품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전기차 이런 쪽들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로 R&D 꾸준히 해왔고 여전히 부품을 우리나라 완성체들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품사들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SL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수급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다가 중국이 봉쇄를 했다가 풀었다가 지금 다시 또 봉쇄를 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완성차 생산량 자체는 굉장히 좀 상반기까지는 일단 부진하다라는 팩트로 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대신에 LED 램프 쪽을 채택하는 이런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LED 램프 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고급 차종에서도 옵션을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 가격 자체가 최저가 거의 요즘엔 4천만 원대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서 차량의 고급화된 부품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GM의 물량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GM의 픽업 트럭 쪽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픽업 트럭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시에라 모델인데 램프 공급이 시작됐다는 건 우호적인 투자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MP 플랫폼 적용한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신차 본격적인 판매 때문에 LED 램프의 비중은 국내에서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동화 사업부를 출범한 이후에 배터리 전용 제어기의 핵심 부품을 첫 번째로 수주했어요. 기아하고 얼마 전에 공시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친환경차 시대에 전장 부품을 통합하고 하드웨어 부품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SL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가 관련돼서는 이제 부품주 SL입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28,000원, 28,000원대 후반대인데요. 네. 이게 제가 어디에서 여기 딱 사서 목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러기 어렵고요. 좀 힘든 시장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꺾이는 시장인지를 아무리 실적 좋고 모멘텀이 있어도 그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32,000원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바로 잡는다보다는 121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27,000원 부근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수급적인 요인들, 주요 주체의 이탈이 없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격대로 들어오면은 그때 목표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
관심 종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얼마 어디 산다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략적인 이제 가격 수준대를 좀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슈는 곡물 사료주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뭐 광범위하게 상당히 속도감 있게 펼쳐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정유라든지 뭐 가스 그다음에 곡물 사료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은 곡물이나 사료 쪽은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났다. 어제 뭐 이런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가요. 오늘은 또 급락이에요. 그래서 대응이 참 어려워요. 조금 흐름더라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볼 만한 기업은 없을까요? 이쪽에서요? 네,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실적들이 중소형 업체라고 해서 아주 나쁜 테마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같은 매크로적인 상황에서는 움직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로 이거 괜찮겠는데 실적도 괜찮네 해서 사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횡보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못 참으면은 이런 시장들이 와서 매도했는데 올라가 버리는 정말로 애증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기업들의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판매가가 정가가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원가의 인상 부분들을 최종 소비자에게 정가를 얼마만큼 시킬 수 있는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상위권에 대부분 포진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또 장기화가 되고 있는 흐름들, 거기다가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기후 이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더 생각하면서 친환경차라던가 이런 쪽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로 지금 당장은 생산하는데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을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글로벌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농산물 공급 부족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더 문제는 각국에서 이거 원래 1차 산업이잖아요. 굉장히 기초적인 산업인데 이렇게 생산된 각국의 농산물을 자기네 나라에 무기화를 시켜가고 있어요. 우리도 먹을 거 없어. 너네 못 줘.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휘토류라던가 이런 아주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신송홀딩스라던가 뭐 샘표식품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 말고 좀 롯데칠성을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롯데칠성은 제로탄산 음료 제품에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주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뒤져 있어요. 하이트 진로홀딩스가 6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롯데칠성은 15%입니다. 그런 8월에 새로 소주를 출시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직 제품명이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가칭이 세로라고 나왔어요. 진로에 대항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직 이름이 약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때 오히려 시장 점유율, 이때 리오프닝 본격화되면서 정말 최성수기가 오고 있거든요. 늘려나갈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또 작년 11월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인 요인들이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위로 올려서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던지는 걸 밑에서 걸어놨다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16만 원대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 지금과 같은 수급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장세 투자 전략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